네, 반갑습니다. 벌써 4주차, 4주차, 강의를 시작할까 해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했던 이야기들, 기본적인 통계 이야기, 패키지 다루는 것 조금 더 하고, 또 뭐 있지? 이번 학기 어떤 식으로 변수 조작 모형 설정할 것인가 라는 뭐 그런 걸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고 제가 하는 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다른 영상 보셔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하기 앞서서 전반적인 사회과학 영역에서 사용하는 통계에 대한 이야기 조금 좀 하고, 비록 이제 이게 자료 분석론 수업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초 통계를 좀 모른다는 가정하에 살짝 좀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할까 해요.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가설 검정, t-테스트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수업에서는 t-테스트 아노바 정도까지 할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료 분석론이나 뭐 이런 데서 뭐 리그레션 회귀 분석이라든지 뭐 더 나가서 구조 방정식, 뭐 요인 분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요. 과연 실험 세팅에서 뭘 고민해야 되고, 실험 세팅에서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마치 실험 자료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지금 올려놓은 두 가지 자료를 흔히 실험 자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그래야지 이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을 했을 때 실험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까, 뭐 그런 흔히 말해서 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할까 합니다. 기초 통계 시간에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뭐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보통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계는 가설을 검증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가설 검정을 하는 건데, 이게 조금 저도 이제 예전에 처음에 통계를 배울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보면 A 집단과 B 집단, 뭐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이 있는데 30%, 80%, 이게 더 커. 78%, 82%. 얘가 더 크네? 근데 왜 자꾸 판단이 곤란하다라고 생각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잖아. 누가 봐도 얘가 82%라며. 또 크네. 뭐 됐지. 이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굉장히 무식할 때. 근데 이게 만약에 기술 통계면 맞아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30명보다 80명이 많고 78명보다 82명이 맞아. 기술 통계. 끝이에요. 근데 이게 기술 통계가 아니라 추론 통계니까 더 여러 가지 것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빅데이터 있잖아. 만약에 이게 30, 80이 아니라 여기가 뭐 3억이고 8억이라고 치고, 여기가 뭐 78억이고 뭐 82억이라고 치자. 뭐 그렇죠? 아니면 뭐 7억 8천, 8억 2천 정도 쳐봐요. 뭐 인구 전체야. 그러면 이런 추론 통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 통계가 완벽하게 가능한 공간에서는 추론 통계를 할 의미가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전체를 다 검증해가지고 이게 높다면 그냥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400명 정도를 가지고 이것을
전체의 모집단을 한번 추론해 보겠다는 거예요. 통계의 기본 가정 자체가. 그러니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여기서 보이는 데이터들이 결과들이 정말 이 샘플에서 보였던 결과가 대집 그 모집단에도 갔을 때 얼추 비슷하게 나오겠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뭐 이런 예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기 우리 대연역 앞에 가서 한 1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막 사람들이 뭐 10명 중에 한 8명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한 2명은 밝은색 옷을 입고 있고 밝은색 옷을 입고 있고 보면서 우리 그 부산 사람들은 검은색 옷을 더 좋아하는갑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산 사람 전체를 다 검증하게 되면 1이라도 더 얘가 많다면 더 좋아해 말하면 끝이에요. 그렇잖아. 근데 내가 대연역 앞에서 불과 1시간 동안 한 사람들 한 200명 보면서 이 나온 결과가 정말 부산 사람 전체를 대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죠. 작은 걸 가지고 아주 큰 모집단을 예측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프리딕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추론 통계입니다. 이게 추론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기법 중에 딱 두 가지만이 예측이 가능하다. 하나는 통계, 하나는 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추론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추 보면 이런 거는 딱 봐도 상식적으로 얘가 커 보여. 거의 2배 이상이잖아. 근데 이건 이 4% 차이 나는 것, 얘는 50% 차이 나고 4% 차이 나요. 과연 이게 정말 모집단에서도 얘가 이게 차이가 날까? 라는 생각. 그렇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추론 통계를 하는 겁니다. 가설 읽어볼까? 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저도 이런 걸 전부 제가 쓴 게 아니라 어디서 다 받아왔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잠정적 진술이라는 거예요. 밝혀지지 않은 잠정적. 왜? 다시 말하지만 빅데이터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 모집단을 측정한 거라면 이런 가설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건 가설이 없어요. 그냥 사실이니까. 정말 모집단을 전체를 측정한 게 아닌 소수만을 했기 때문에 이 소수가 이 모집단과 이 소수에서 나왔던 특성 A와 B의 관계가 여기도 여전히 A와 B의 관계가 될까? 라는 예측이기 때문에 이 가설이 나오는 거죠. 네, 가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몇 번 강조합니다. 이게 추론 통계니까 전체 집단을 우리가 일일이 한 게 아니니까, 측정한 게 아니니까 이러한 가설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뭐 다 옛날에 다 했죠. 뭐 했고 다 그 조사론이나 뭐 자료 분석론에서 다 했던 이야기라서 제가 다시 이 수업에서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 의미를 뭔지 사실 저도 좀 귀찮아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 중요한 이야기만 할게요. 영가설과 대립가설 이야기예요. 자, 영가설 보자. 기존의 사실, 주장 등으로 해석. 연구자가 주장하는 모수의 영역과 반대 영역. 연구자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새로운 생각을 말하면 그것과는 반대 영역. 그러니까 기존의 사실이란 뜻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여기 있어요. 두 집단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돌아가 볼까? 검은색 옷과 밝은색 옷. 밝은색. 그러니까 50대 50이라는 거야. 기본 생각은. 차이가 없죠. 50대 50이니까. 이 둘 사이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라고 뭐 더 검은색 입어야 되나? 부산 사람이라 더 밝은색 입어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색과 검은색은 그냥 동전 던져서 1과 0 나오는 것처럼, 앞뒤 나오는 것처럼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확률이 똑같다는 게 이러한 영가설의 입장이에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립가설은 아니다. 내가 어떠한 가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혹은 요 근래 미세먼지가 높아져서, 혹은 갑자기 어떤 연예인들이 검은색 옷을 많이 입고 와서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 이 부산 사람들은 특히 검은색 옷을 많이 입을 거다라는 나의 가설,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대립 가설이라는 건 나의 생각, 연구자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연구자의 주장이고, 영가설 뭐라고 했죠? 차이가 없다. 이 차이가 없다는 이 영가설이라는 것은 이 차이가 없다는 다시 이렇게. 이 차이가 없다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이에요. 아니다. 차이가 없긴 뭘 없어. 무조건 차이 있다. 내가 봤을 때 나는 이거 무조건 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차이 있다. 라는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즉 대립가설이라는 것은 나의 차이. 자, 우리 그때 다시 한번 이걸 볼까? 또 그림을 또 한번 멋달라지게 좀 그려볼까? 이 안에 들어가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게 실내 구간이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차이 없어요. 그냥 100명 중에 40명은 검은색 40명 밝은 거 60명은 검은색 옷을 입었다. 이 어디 좀 있는 거예요. 여기면 이 어디 좀 있겠지. 한 65명 하면 이쯤 어디가 있을 거야. 66명 이쯤에 어디 있겠지. 갑자기 한 80? 20대 8은 얘는 이쪽 있지 않을까? 혹은 반대로 여기 있지 않을까? 이게 대립가설, 기각하는 거죠. 영가설을 기각하는 거야. 그래서 영가설 채택 안 한다고. 이 정도면 차이 있다고. 이건 무조건 차이 있는 것 같아. 역시 부산 사람 검은색. 칙칙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50대 50은 딱 여기 있을 거 아니야. 50대 50은. 50대 50은. 쯤 가는 거예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런 식으로. 한 60, 제가 정확하게 이게 통계적으로 감이 없어서, 얼추, 70, 한 5쯤, 5, 6, 7쯤 지나면 여기 넘지 않을까? 여기 한 2.5%. 여기 한 2.5%니까. 얼추, 거기 좀 넘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가설의 기본 메커니즘이죠. 그쵸, 여러분? 다 했던 이야기. 제가 다 했던 얘기라서 막 던집니다. 그럼 항상 우리가 통계적 검증할 때는 영가설이 맞다고 전제를 해요. 영가설이 맞다고.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통계라는 관점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합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취해요. 어떤 것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보다 안 할 때가 유지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그게 너무 쉽게 허용하게 되면 잘못되면 어떡해? 약 먹고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러니 효과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영가설이 맞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이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입장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람의 생명이 되었든 사회 질서가 되었든 조직이 문화가 되었든 이게 더 안전해요. 즉 보수적으로 이렇게 통계의 입장을 취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가 이러한 것을 지향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통 표본들 간의 이 평균치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연이라고 봐요. 우연으로 봤겠지. 그냥 우연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대연역 앞에서 네가 사람들 이렇게 검은색 옷 많이 입은 거 그냥 우연이겠지. 근데 이게 이 우연이 너무나 큰 우연이라면, 너무나 동떨어진 수치라면 이게 정말 우연일까라는 거예요. 40대 60은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 99명이 전부 다 검은색 입어. 이걸 또 우연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이게 또 정말 100명을 봤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 이게 우연이에요? 우연일 리가 없다고, 이런 것들은. 그쵸? 우연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관점을 기본적으로 통계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좀 더 정교하게 그린다면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 수준이죠. 사회과학은 보통 5%를 잡아요. 보통 더 의학 이런 데서는 보통 0.0
0.01을 할 때도 있고, 뭐 1%할 때도 있고, 0.1%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영역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그렇게 잡았을 때도, 그때 되면 뭐 이게 1% 잡으면 뭐 0.5%, 0.5% 이렇게 잡겠죠. 그쵸? 그리고 이게 나중에 통계책이나 조사론 책 보면 분포에 대한 값이 나와요.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또 너무 힘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넘을 때, 그 차이가 진짜 이게 쉽게 말해서 이 1.96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봤던 게 우연일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넘는다면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죠. 그런 노래 있잖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죠? 이거는 정말 뜻이 있는 거예요. 운명.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혹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샤쌤의 아줌마 가수 뭐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정해놓은 가설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노래 부를 순 없잖아요. 뭐 우리 만남은 뭐 그런 노래. 뭐 그래요. 어려운 건 아니고 보통 양측 검증 여기 밑에 있나? 여기 있네. 여기 단측 검증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약간 5%를 잡았을 때 여기에 2.5% 여기 2.5% 이렇게 잡아놓은 걸 양측 검증이라고 여기 뒤를 해놓든 앞에를 이렇게 5%씩 5%씩 해놓은 것을 단측 검증이라고 하는데 사회과학 영역에서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99%는 양측 검증을 씁니다. 단측 검증을 쓰지가 않아요. 이게 단측 검증하고 양측 검증의 장단점이 좀 있는데 이것만 보시면 조금 명확하게 알아요. 양측 검증에서는 아까 제가 0.5%, 5% 수준, 0.5% 수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96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1.96 이상을 넘어야 되는데 단측 검증에서는 1.64만 넘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넘기가 힘든 거예요. 점수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적어놨어요. 여기 이게 이 검증력이 더 강하단 말은 쉽게 말해서 이 단측 검증이 조금 더 쉽게 유효하게 나와요. 통계적으로 돌리면 또 쉽게 유효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 검증을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석사 논문 쓸 때는 좀 이상하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 통계 돌리고 나서 잘 안 나오면 막 이렇게 양측 검증하다 막 단측 검증을 바꿔가지고 몇 별뜨게 만들어요. 뭐 유효하게 나온다 이렇게 해요. 이게 막 보면 연구자들이 이게 틀렸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이론이 굉장하게 강력해서 그것이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앞으로든 뒤로든 단측으로밖에 검증을 해도 된다라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나 상황이 있다면 단측 검증을 해도 돼요. 여기 보면 이론적 배경이 강할수록 단측 검증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던 것처럼 어떤 A라는 이론이 굉장히 강력해서 이것이 어떤 마이너스가 되었던 플러스 되는 상황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예전에 첫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소개팅 나갔을 때 어떤 뭐 이성의 키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만나는 이성이 뭐 농구 선수가 되었든 모델이 되었든 무조건 평균보다 크는 거야. 이건 평균보다 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뭐 농구 선수들 키 평균이 무조건 평균보다 높잖아. 낮은 선수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단측 검증을 이용해도 됩니다. 왜? 밑에 상황이 마이너스 평균보다 아래 상황이 한 번도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공학, 특정한 자연과학에서는 충분히 일어나지만 사회과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뭐 정말 극히 드물어요. 예, 정말 극히 드뭅니다.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측 검증을 한다는 것은 연구자의 어떤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내 연구가 흔히 말해서 별되게 만들려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단측 검증을 사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단측 검증을 사용했다 내지는 단측 검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T값이 뭐 1.7 나왔는데 유의하게 떴다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연구 회기표나 T테스트에 T값을 적어 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냥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 아시는 그냥 연구자들은 딱 보는 순간 알아요. 1.8인데 왜 별이 떴지? 아, 단체 검증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나 리뷰어들을 혹시나 글 쓰시면서 속이려고 이상한 수치를 넣게 되면 이 바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에 대한 개념이 조금만 있는 연구자들한테는 이게 바로 보여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아시겠죠? 그러니 그 페이퍼에서 어떤 글 적는 건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측 검증을 원테일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회과학 연구 주제에 이런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벌써 연구생활 이제 올해로 이제 딱 10년 넘었구나. 제가 뭐 이것저것 빼고 2008년에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제 19년, 10년 넘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단측 검증을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이때까지 10년 동안 뭐 연애 논문을 아무리 못 봤어도 100편을 봤을 것 같은데 한 처음이면 1000편은 봤겠죠? 1000편 넘을 것 같아. 뭐 단 한 번도 단측 검증을 한 연구를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측 검증을 해서 뭘 연구를 했다고 하면 그 연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상 한 99.9%는 리뷰한테 비판을 받을 겁니다.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받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냐? 도대체 어떤 사회적 현상이길래 이런 일이 발생할까? 예. 한번 찾고 싶네요. 단측 검증으로 한 연구가 우리나라나 서양에 좀 나와 있는지. 제 관점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양측 검증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설사 그것이 양측 검증, 단측 검증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양측 검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길 바래요. 그래서 뭐 통계적 검증은 이런 거예요. 뭐 대립가설과 연가설, 뭐 세우건데 이런 거는 해보시면 너무 쉬워요. 그냥 나중 시간이 지나면 뭐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고. 자, 이제 t-테스트를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 또는 두 개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모수 검증법이라고 하죠. 평균을 비교하는. 쉽게 말해서 평균을 비교하는 거예요. 평균을 비교하는 거고, 측정값의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죠. 그래서 그게 그 평균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고, 여기 보면 뭐 이상점 아웃라이어가 있는 비정규 분포는 T-검증 대상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규 분포는 T-검증을 하지 않아요. 비모스 테스트에 다른 거를 씁니다. 자료 분석도 여러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뭐 맨휘튼이나 뭐 윌콕슨 검증 같은 방법을 씁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보통 샘플 수가 작을 때 하는 건데 아마 이 수업 시간에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보통 뭐 3000, 4000 단위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검증을 잘 하지는 않을 건데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살짝 하겠고, 혹시나 뭐 여러분들 더 알고 싶으면 유튜브에 맨휘튼이 MANNWHITNEY 맨휘튼이 유테스트 두 집단 할 때 하는 거고, 윌콕슨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윌콕슨 WILCOXON 테스트, 윌콕슨 테스트 검증 이렇게 쳐보면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 범위를 넘기 때문에 하진 않을게요. 자, 보통 이제 한 집단 비교예요. 한 집단의 평균과 다를 때 뭐 이게 여기 분산이라고 하고, 이거 영어 이름 어떻게 읽는지 내가 까먹었네.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하여튼 이거 분산이고, 분산은 알 때 모를 때 하는데, 자, 이게 복잡한 거 있으면 여러분 아세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이거 수치 이거 전혀 몰라도 여러분 통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할까? 사실 뭐 제가
뭐가 중요할까? 개념을 좀 아시는 것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언제 인디펜던트 T 테스트를 하냐, 언제 페어드 T 테스트 하냐,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독립 집단 뭐 T 검정할 때는, 그러니까 집단이 뭐 이런 식이 돼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만족이 있을 때 남녀의 차이, 남자 여자의 차이가 정말 삶의 만족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발생하냐라고 할 때, 이럴 때는 보통 그런 집단을 나눌 때는 독립 검정을 하고, 이게 페어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 짝이잖아. 짝 전후에요. 이게 뭐냐면 약을 먹기 전 X 놓고 약을 먹기 후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죠. 이 사람 동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약을 먹기 전후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래서 이게 페어드라고 하는 거예요. 페어드. 일종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고려해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 앞에 했던 것처럼 독립으로 들어가는 건 남녀 다른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평균과 페어드 평균 T 검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런 센스만, 여러분들이 감각만 가주시고 연구를 하시면 최소한 시험 설계 통계 데이터 검증할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좀 헷갈리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그쵸? 옆에 나오는 수식이나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은,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여러분 글 쓰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수식 자체를 이해를 못해도 이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전체 데이터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수식은 그냥 우리가 통일된, 약속된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복잡한 식을 몰라도 스마트폰 잘만 사용하잖아요. 예,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 좋아요, 당연히. 제가 꼭 알면 안 돼 라는 게 아니고, 몰라도 연구는 가능하다, 알면 더 좋다. 근데 몰라도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뭐 영상 찍고 사진 찍을 때 뭐 얼마나 뭐 사진 기술에 대해서, 사진 철학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모르잖아. 그래도 SNS 올리고 할 때 아무런 문제 없으시잖아요. 그쵸? 사진 철학, 뭐 사진의 도구, 기법, 뭐 어떤 렌즈가 어떨 때 모르잖아요. 그냥 찍잖아. 찍어보고 안 좋으면 뭐 포토샵으로 좀 하고. 그쵸? 그러니 어떤 통섭적인, 어떤 통합적인 분석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용의 관점으로 연구를 좀 보자고요. 내가 이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용의 관점으로 연구를 보자고요. 하다 보면 늘어요. 제 말이 좀 웃기죠? 하다 보면 압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한 10년, 20년. 예, 하다 보면 늘어요. 꼭 당장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꼭 뭐 알아서 뭐 할래? 알아서 할 것도 없고, 당장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회과학 글을 잘 쓴다? 천만에요. 별개 이야기입니다. 또 제가 몇 번이나 수업 시간이나 강조하지만 통계보다 중요한 건 글입니다. 생각이고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진짜로 이런 게 너무 필요하다 싶으면 이걸 잘하시는 연구자랑 함께 공동 연구를 하시면 돼요. 난 글 쓸게, 니는 통계 돌려라. 예, 간단해요. 같이 연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좀 잠시 나온 건데, 보통 이 T테스트는 두 집단의 이야기예요. 집단 두 개, A와 B. 이 A와 B가 남녀 혹은 내가 약이 먹기 전후, 이게, 근데 이 세 집단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떠신 분들은 세 집단 가지고 여기 T테스트 한번, 여기 T테스트 한번, 여기 T테스트 한번, 이게 중다 T테스트인데 그걸 하시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잘 제가 드렸어요.
예, 보통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분산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산 분석.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분산 분석을 하는 거지, 이렇게 다중 t-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예, 다중 t-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가정을, 벗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더 문제는, 이게 높아져요. 이게 좀 높아져요. 이런 문제들. 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에 가급적 분산 분석을 이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얼추 여기까지, 간단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여러분도 그대로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저번에 했던 거 그대로 그냥 갖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도 만들었죠. 설명문도 그대로 만들었어요. 제가 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런 만족도 요런 거 미싱 처리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만족도 다 했어요. 우리 계속 3의 만족도 계속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t-테스트 해보고 싶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 이 미싱 처리를 했던 거, 요 변수를 케이스 선택하는 방법, 미싱이 없는 거, 이 변수에 대해서 미싱이 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가 좀 더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그래서 내가 젠더에 대해서 남녀 젠더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남녀 젠더. 근데 어제 성별 더미도 만들었죠. 요 성별 더미. 혹시 여기에다가 미싱이 있을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남녀를 표시 안 한 사람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외국 데이터를 보면 이런 젠더에다가 미싱 처리된 게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LGBT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영역에 남녀밖에 없으면 클릭 안 하세요. 예. 그러니까 외국 데이터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서 외국 데이터 좀 리버럴한 어떤 다문화를 많이 인정하는 데이터셋을 가보면 많아요. 남녀 뭐 LGBT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일로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복잡해요. 한 6개, 7개 막 나와져 있습니다. 뭐 게이냐, 레즈비언이냐, 뭐 트랜스젠더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데이터는 아직 그런 영역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그러면 혹시나 미싱 있을지 모르니까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 C를 누릅니다. 여기 올려놓고 컨트롤 C 해놓고 여기 미싱에다가 컨트롤 V 이거 나오죠? 여기 해도 되고 이렇게 똑같이 다시 컨트롤 X에서 그냥 그대로 해도 돼요. 똑같이 이 뒤에다가 붙이고 여기 뒤에다가 또 그냥 붙여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미싱을 내가 이러이러한 변수뿐만 아니라 성별 더미에도 혹시나 미싱이 있으면 카운팅 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여기부터 클릭해 줍니다. 여기까지 드래그해서 여기 파란색 실행 버튼을 눌러줘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Alt 탭으로 해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케이스 선택에다가 다시 드래그해서 드래그 쭉 해가지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변수에서 미싱이 발생했다면 미싱이 없는 것만 내가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기술 통계로 들어가서 빈도 분석, 통계량 클릭, 뭐 평균, 표준 편차, 최대 채도, 최소가, 외도, 첨도 클릭하고 성별 해서 좌클릭,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만족도 제가 Shift 누르고 좌클릭이죠? 또 좌클릭 누르면 이렇게 쭉 나왔어요. 확인 해볼게요. 위로 올려보면 교체값이 하나도 없죠. 1918.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팅이 1918명을 제가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외도가 높은 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첨도도 당연히 없죠. 외도가 높지 않으면 첨도도 낮지 않아요. 첨도가 제일 높은 게 1.9인데 1.9를 보면 7.6 좀 나와요. 그렇죠? 뭐 어쨌든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분포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별이 있나? 더미, 성별 더미.
성별이 어디 갔지? 연령. 저 연령을 넣었네요. 성별 넣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성별이죠. 네, 성별을 넣어요. 다시. 네, 성별. 연령 아닙니다. 여기 보면, 39%. 여성이 39%. 그러면 우리 그때 했잖아. 60.8이면 이 성별의 평균이 얼마겠어요? 성별의 평균. 똑같죠? 0.79 정도. 거의 같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일령으로 코딩되어 있으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령으로 코딩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평균만 보면 1인 남성이 몇 프로인지 딱 알 수 있어요. 예, 딱 알 수 있죠. 요런 데이터. 자, 여기가 좀 t-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t-테스트를 할 때는 이 각 변수를 다 t-테스트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때 통합해서 만들었었나? 3의 만족, 이거 만들었다. 그죠? 이것도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이게 미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미싱이 없어요.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함수식 된 거를, 쓰도록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또 한번 볼게요. 빈도 분석. 여기 함수. 제가 바꿨어요. 이름으로. 함수 된 거. 볼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고 싶을 때 되잖아요. 그러면 좌클릭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막 내려도 되고, 그죠?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실이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면 들어가기도 하고,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다시 확인을 눌러주면, 똑같이, 당연하죠. 뭐 없는 거, 평균 24고, 첨도, 외도, 다 너무 좋죠. 이 정도쯤 되면 정상분포를 띈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이게 그때 우리 정상분포 확인하는 거, 왜 그때 연령이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이거 어딨지? 기술 통계 여기 있지? 데이터 탐색 가서, 어디 있냐? 다시, 이 3의 만족 함수를 한번 봅시다. 우리 그때도, 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통계량이 어딨냐? 저 통계량을 클릭을 안 했나요? 저도 이거 잘 사용 안 해가지고, 잠깐만. 탐색에, 표, 여기 검증관계 정기수도표 내가 클릭을 안 했네요. 그 다음, 옵션, 목록별 결측, 대형비어 결측, 확인 다시 누르면, 왜 계속 이렇게 통계량이 유의하게 나온지 잘 모르겠네요. 원래는 이게 정상분포를 가정하면, 이게 유의하게 안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가 뭐, 어떤 면에서 좀 데이터가 좀 이상한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는 대로 좀 다시 좀 올리도록 할게요. 이게 좀 이상해요. 원래는 이게 안 유의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 데이터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이게 지금 아웃라이어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마 아웃라이어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아웃라이어가 너무 커가지고 요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긴 한데, 사실 뭐지 이거 코몰그로프 시미노프 검증인가? 제가 정확히 발음을 잘 몰라가지고, 코모글로프 같아요. 코모글로프 시미노프 검증가 이런 것보다 사실은 저 외도 첨도를 보는 게 훨씬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커렌 웨스트에서 말했던 것처럼, 왜냐면 정규성 검증이 좀 불안해요. 그러니까 불안한 말은 어떤 아웃라이어라든지 어떤 영역이 조금 발생하게 되면 이게 정규성을 잘 기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기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게 지금 그림만 봐도 그렇지 굉장히 정규성을 떼어요. 사실상 이 정도면, 일정량에서 좀 아웃라이어가 존재하지만
물론 이게 이 정규성도 여러 가지 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이거 넘었다고 해서 뭐 완벽한 정규성을 벗어난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무시하는 편이에요. 단지 외도 첨도가 너무 벗어나는 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조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조정하려면 얼마나 조정해요. 왜냐면 제일 쉬운 거는 이 넘버링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264 데이터를 가시게 되면 3의 만족 함수잖아요. 1200 다시 1264라고 치자. 1264면 1264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내리면 1264 얘네요. 1264 이 사람이에요. 1264죠. 1264가 여기에 뭐가 넘냐면 이 점수가 35라는 거예요. 딱 봐, 딴 애는 지금 20 얼마인데 여기가 35잖아요. 그러면 이게 35를, 여기 35가 이쯤에 있다는 거예요. 딱 35. 그러니까 50%, 여기가 50%고 위아래가 25, 25, 50인데 이 50%를 바탕으로 했을 때 얘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낮다는 거예요. 이게 높고 낮으니까 이게 정규 분포를 안 띈다고 검증력이 그렇게 때려버리는 거죠. 사실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극단값을 정규 분포를 만들려고 하는 방법은,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이렇게 클릭되어 있는,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애들을 다 없애면 돼요. 샘플 다 없애버리면 돼요. 혹은 없애버리거나 얘들을 일종의 탑 코딩이나 다운 코딩 해가지고 여기 맞추면 돼요. 여러분 이 말 모르셔도 돼요. 그 코딩을 바꿔가지고 얘들의 숫자를 여기끔 얘들을 이 숫자만큼 변형시키면 돼요. 근데 이게 일정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변형시키면 분명히 정상 분포를 띌 겁니다. 정상 분포를 띄는 대신에 얘들을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변형시켰기 때문에 이 전체 변수의 왜곡이 일어나요. 예. 쉽게 말해서 키가 160이야. 160인데 한 170에서 189 사이에 있는 애들, 그리고 여기 한 140에서 한 150에 있는 애들을 얼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데이터를 변형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정상 분포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가 더 이상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추려면 얼마든지 맞춰요. 무슨 말이냐면 한 165에서 189는 165라고 통일시킨다. 이걸 탑 코딩이라고 그러고, 160에서 140까지는 160으로 다 통일시켜 버린다. 이거 다운 코딩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 않아요, 방법상. 그러니까 원 데이터를 어떤 형태든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통계의 어떤 가정에는 잘 맞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통계의 가정을 지킬 것인가는 그런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영역이지만, 그래서 저는 보통 이 검증 방법을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예, 왜냐면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제가 위아래 한 이 정도 데이터, 한 이 정도 이쯤이랑 이쯤 애들을 날려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안 유의하게 뜰 거예요. 정상분포라고 인정을 할 건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도 외도를 훨씬 많이 봐요. 첨도를 2나 7 안에. 그래서 커러면 웨스트도 아마 그러한 규정을 제시했던 것도 아마 연구자들은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봅시다. T테스트. 자, 남녀. 그럼 무슨 검증해야 되겠어요? 다른 집단이죠. 예. 그럼 여기에 평균 비교에서 독립표본. 독립표본이에요. 독립표본에서 집단 변수. 그래서 집단은 성별 더미 넣고 물음표 뜨잖아? 그러니까 통계 패키지가 이게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집단 정의를 이렇게 우클릭 아닙니다. 좌클릭해주면 1집단 1, 2집단 0. 우리가 1, 0으로 코딩했잖아. 남자, 여자. 계속 누르고 과연 여기에 어떤 변수를 쓸까? 그럼 여기 제가 이거 하나만 넣어도 되고 한번 다 넣어볼게요. Shift 누르고 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옵션 한번 봐요. 뭐 목록표 결책 있으면 이렇게 뺀다는 건데 여러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확인 그러면 이렇게 쭉 뜹니다. 쭉 떠요. 우리가 아까 수업 시간에 잠시 했었던 이 이야기, 이 테스트, 이 수식을 컴퓨터가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t값이 이렇게 나왔잖아. 이런 수식에 따라 2.61. 이 t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t값이 여기 있어요. 이거라고. 이 t값이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식을 모르셔고 못 푸셔도 컴퓨터가 이렇게 쉽게 구해줘요. 예. 예전에 제가 이거 통계 처음 배웠을 때 저기 연대 심리학과 가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다 풀라고 시켰어요. 이게 표 갖다 주고 다 손으로 계산기도 안 줘. 손으로 다 풀래.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못 풀면 대학원 때 점수 안 주신다고. 제가 치가 떨렸거든요. 이거 내가 왜 풀고 있을까? SPS 돌리면 바로 나오는데 뭐 교수님 말씀은 뭐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연구를 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구라 같아요. 그냥 교수님이 본인이 옛날에 SPSS 안 나오셨을 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내 고생했으니까 똑같이 고생해봐라. 저는 그 생각 같아요. 나 연구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서두를 푼 적이 없어. 왜 시켰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괴롭히려고 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네. 이거 푼다고 해서 뭐 제가 진짜 전세계 탑 저널에 퍼블리시 할 수 있냐? 못하잖아. 안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은 저널에 몇 개 퍼블리시 했었는데 이거 몰라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항상 의심을 해야 되죠. 자, 한번 좀 봅시다. 그러니까 제 말도 의심하시라는 뜻이에요. 자, 남녀 이렇게 다 있고 삶의 만족이 있고. 자, 아까 보면 우리가 이 샘플이 총 몇 개였지? 1918이죠? 그러면 똑같이 여기 1918, 그쵸? 1918 나왔고, 남자는 24.6, 여자의 합을 보니까 24.29. 딱 봐도 잘 모르겠지? 유의한지 안 유의한지. 이 정도 수준에는 잘 몰라요. 이게 뭐 0.4 정도 차이 나니까. 그쵸. 대부분 보면 평균이 한 3점 똑같이, 이 정도 차이, 그러니까 이게 막 3, 4 차이 나면 확연히 오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레빈의 등분산 검증을 이야기를 안 했구나. 이거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정도 시간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게 등분산을 가정한다.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에 분산이 같다고 가정을 하거나 같지 않다고 가정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테스나 아노바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분산이 같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면 구글, 네이버, 그다음에 자료 분석론 보셨던 보면 있어요. 그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여기 체크를 해보고, 자, 등분산을 가정한다 했을 때 유의확률이 791이에요. 기각을 못했죠. 기각을 못했어요. 그러면 등분산을 가정한다고 기각을 못했으니까 얘를 오케이, 얘를 쓰겠다는 거예요. 왜? 가정을 못했으니까. 반면 여기 보세요. 등분산을 가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틀린 것 같아, 유의하잖아. 그러면 이거 쓰지 말고 여기 밑에 거 얘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큰 차이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정에 따라서 요걸 해놓은 거지, 실제로 유의 확률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큰 차이가 거의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게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 t값이 2.114고 뭐 안 한다고 하면 2.2256인데 유의 확률 0.32, 0.31.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그냥 요게 다르다는 거. 자, 프로세스를 보면 먼저 그러니까 1, 평균을 위해서 이렇게 평균을 확인하세요. 집단 간의 평균을 확인하고, 2, 레빈의 등분산 검정을 먼저 보시고, 이 등분산이 안 유의하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세요. 이 프로세스 요렇게 1번이에요. 따라가시고, 혹시 유의하게 나온다, 그러면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 얘처럼 경제만족 얘처럼 않는다는 거. 그러면 여기 요 두 번째 이 프로세스를 따라가시면 돼요. 얘는 1 가고 얘는 2 프로세스를 따라가서
1 프로세스 따라가면 요 점수를 밝혀주시고 얼마 2 프로세스 따라가면 밑에 거 위에 거 말고 1.41이 아니고 1.438 말해주시고 유의성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르실 것 같으면 여러분 다시 몇 번이나 예전에 봤던 책이나 수업을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배우자 만족도 여기 보시면 등분산을 가정한다고 했는데 유한해. 아니야. 등분산 가정하지 않아. 대립가설, 영가설을 기각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요거 2번 프로세스를 보고 4.189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4.110을 보고해 주시고 유의하다. 0.0000 유의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유의한 게 뭐 건강 만족도 같은 경우는 유의하고 경제적 만족도는 이거 보면 안 되고 얘를 보고 여기 유의하고 안 유의하네. 그 다음에 배우자 만족도는 이거 보면 안 되고 밑에 거 보서 4.12 유의하네. 그래서 이건 위에 거 보고 그 다음에 자녀 만족도는 안 유의하니까 이거 보고 안 유의하고 유의확률. 그 다음에 친구 만족도는 안 유의하니까 그대로 이거 보고 안 유의하네. 여기도 안 유의하고 사회활동도 이렇게 봤을 때 86도 안 유의하죠. 안 유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여기 배우자 여기 건강만족도 한 2개 정도가 유의하게 떴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썸해버리니까 합으로 보니까 3이 이렇게 나왔네요. t값 2.2141에 0.4 0.5%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영역 중에서 한 2가지 영역, 건강 만족도랑 이렇게 배우자 만족도 2개, 7개 중에 2개 정도의 하위 영역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도 전체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네. 평균 차이가 0.32밖에 나지 않아요. 0.32밖에 안 나는데도 이렇게 나네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여러분 한다면 기본적으로 n수가 커서 그래요. n수가 1900, 2000 정도 나오잖아. n수가 2000 정도 나왔을 때 이런 0점대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도 유효하게 나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 가지고 이게 단위가 10만 단위, 100만 단위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몇천 단위 가지고도 아주 미세한 숫자가 뜨더라도 유효하게 나오는데 10만 단위, 100만 단위 넘는 데이터를 돌렸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무조건 유효하게 나와요. 무조건 유효하게 나옵니다. 무조건. 진짜로. 제가 한번 실험해볼까? 이것도 실험도 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데이터가 얼추 한 1000 얼마인데 여기 변수를 보시게 되면 여기 쭉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아마 여기 보면 여기는 없나? 여기는 여기도 이 변수가 빠져있나? 여기 있다. 가중치 있네. 모집단 가중치, 샘플 가중치라는 변수가 있어요. WG. 그러니까 모집단. 그러니까 이 샘플이 모집단을 반영하게끔 가중치 주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잘 안 해보는데 예전에 몇몇 보면 가중 케이스 여기 데이터에 가시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버리고 가중 케이스 지정을 해서 변수를 이렇게 넣게 되거든요. 이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게 나중에 한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보세요. WG 여기 이 모집단 가중치를 때려버려.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렇게 넣고 확인 누르면 이게 웨이팅 줬다는 뜻이에요. 데이터가 웨이팅 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아까 여기 평균 비교 있죠? 그냥 붙여넣기 할게. 붙여넣기 하면 다시 여기 나와요. 여기다가 다시 남녀 삶의 만족 독립 T 테스트 적어놓고 데이터셋 이건 지워도 돼요. 자, 이걸 쭉 드래그해서 때려버릴게요. 자, 보이시죠? 다 여기 뜨죠? 다 여기 뜹니다. 다 여기 떠버려요. 평균은 어떨까? 24.70 앞에서도 24.6인데 평균도 달라지죠? 네, 평균도 달라집니다. 평균도 달라지고 다
다 유효하게 떠요. 아까는 분명히 안 유효하게 떴잖아. 여기만 안 유효했는데 이 모집단 반영하고 나니까 다 유효해졌어요. 이게 아 이거 업계의 비밀이기도 하긴 한데, 이게 어떤 연구자들이 자기 샘플 데이터 돌려가지고 안 나오면 이런 짓을 해버려요. 가중치를 줘버린다고요. 가중치 주면 웬만하면 유효하게 나와요. 네, 진짜 웬만하면 유효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샘플 자체가 이 단위를 모집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확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카큘레이팅을 몇 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십만 몇백만 있다고 쉽게 말해서 그렇게 가중치를 두고 하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어도 미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평균 차이가 0.4 뭐 많으니까 어떤 건 0.02밖에 안 나와. 그죠? 그러니까 남녀가 0.02밖에 차이 안 난다고요. 어떤 건 0.0009 차이 나. 친구 만족에. 근데 이 친구 만족 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 심지어 이게 등분산 다 틀어졌어요. 그냥 다 밑에 거 보면 돼요. 0.000 얼마 차이 나는 거. 진짜 이게 너무나 극소해가지고 차이도 안 나는데 이렇게 다 나와버려요. 예,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보고하는 거죠. 아, 충분히 우리는 뭐 연구에 그렇게 적는 거죠. 충분히 모집단을 대표할 이유가 있다. 아, 저도 예전에 연구할 때 이 모집단 이 가중치를 주고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긴 했는데 제가 몇 가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급적 가중치를 잘 안 주게 돼요. 예. 가장 대표적으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중치 주는 순간 웬만한 변수는 다 유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연구사를 다 기각해 버리게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 계열의 연구가 추론 통계를 잘 할 필요도 없지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인 추론 영역에서 이 문제점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수정 계산되지 않는다고 말을 많이 해요. 예. 이거는 기본적인 흔히 말해서 F값 검증이나 뭐 이런 T값 계산할 때 어떤 샘플이 커지면 그 오차도 커지거든요. 편차도 커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차의 편차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 검증력을 높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요. 좀 복잡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그래요. 하여튼간에 쉽게 말해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2명 있을 때의 차이보다 1000명, 10,000명 있을 때의 작은 차이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중치 두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중치 줬으면 반드시 재설정 누르셔야 돼요. 이거 안 주시면 이 데이터 끄더라도 계속 가중치 주는 걸로 나와요. 예, 아시겠죠? 반드시 재설정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가중치 준 걸로 안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다시 클릭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죠? 돌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급적 가중치 주지 마세요. 오늘 제가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1번 가중치 주는 거, 두 번째 단측 검증 하지 마시라는 거. 네. 뭐 좀 하나 또 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변수는 웬만하면 정상 분포를 안 띄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적으로 현 상태에서 항상 대표적인 변수가 이게 좌클릭해서 컨트롤 F를 쳐서 제가 소득이라고 한번 쳐보면 D6가 소득이에요. 소득 같은 변수가 대표적으로 정상 분포를 띄지 않습니다. 웬만한 데이터에서는 이게 정상 분포가 잘 안 나와요. 한번 볼까? 윈도우 분석 가서 컨트롤 A 다 빼고 D로 들어갈게요. D6였죠? D6가 나오네요. 확인 눌러봅시다. 여기 보시면 외도 1.75에 첨도가 6.85 좀 나와요. 물론 시스템 결측도 이만큼 있고 결측부터 줄일게요. D6죠. D6 컨트롤 제가 C 해서 할게요. 여기서 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미신 카운팅 주는 거에서 한 칸 띄우고 D6 여기도 한 칸 띄우고 D6 좀 할게요. 그 전에 얘가 뭐 999 이렇게 코딩되어 있었던 게 없죠. 없죠. 999 이렇게
없어요. 그냥 시스템 결칙으로 돼 있어요. 뭐 9999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시 D6 여기다가 그러니까 소득에다가 미싱을 제가 처리하겠다 해서 다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미싱 처리하고 다시 케이스를 없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이 작업은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할 겁니다. 몇 번이나 반복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빈도 분석 가서 D6를 확인하면 730으로 줄어듭니다. 왜냐면 아까 앞에 결칙이 이만큼 있었잖아. 결칙이 이만큼 있었어요. 1118 있었어요. 그 결칙만큼 다 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당연히 아까 다른 변수도 똑같이 제가 뺐을 거예요. 자, 성별 더미 넣고 똑같이 다 볼게요. 하게 되면 아까 1900이 아니라 다 730으로 다 바뀌어요. 그쵸? 730으로 다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변수에 어떤 결칙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좀 다 바뀌어요. 제가 이걸 하는 방법을 리스트 와이즈 방식으로 지금 미싱을 처리하는 거예요. 리스트 와이즈 방식. 예. 리스트 와이즈. 파셜 와이즈가 아니라 리스트 와이즈.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어떠한 미싱이 존재하면 다른 변수까지도 싹 다 날려버리는 거야.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봐요. 아까 여기는 보면 원래 아까 했을 때 1000 얼마였냐? 1192였잖아요. 1192였어요. 여기 1918 1918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소득 변수 넣고 소득에 있는 미싱을 다 날려버리니까 1918이 아니라 모든 변수가 730으로 다 변했다고. 아시겠죠? 네, 730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모든 변수가. 그럼 얼마야? 이게 제가 계산기 때리면 1918 빼기 730이면 제가 1118개 케이스를 날려버린 거예요. 굉장히 아깝죠. 생각해봐. 여러분도 이거 한 케이스당 만약에 10만원 줬다고 생각해봐요. 인터뷰하는데 뭐 만원만 줬다고 치자. 그럼 1188만원치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돈으로 한 사람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예, 커요. 뭐 그런 거고. 자, 이렇게 돼서 다시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이렇게 기술 통계 가서 딴 거 다 필요 없고,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하나만 빼고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외도 1.75. 야, 여전히 첨도 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소값 4, 최대값 1000이에요. 가구소득을 뭐 4만원부터 1000만원 이렇게 잡아 놓으셨네요. 왜 4만원? 어르신이잖아. 아마 소득이 없을 거예요. 1년 내내 월에 뭐 여러가지 용돈만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 아주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시면서 되게 적게 버시는 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딱 보더라도 이게 물론 제가 쓰는 그 영역 안에서는 27 안이기 때문에 1.7이니까 2.0은 안 적잖아. 아래기 때문에 얘가 써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 좀 높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소득 변수는 전부 다 로그 치환 해줍니다. 로그 치환. 로그 이야기하니까 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로그 있잖아요. 상용 로그가 있고 자연 로그가 있고, 그죠? 로그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릴 때 기억을 좀 다시 갖고 와 볼게요. 참고로 제가 공학용을 바꿔놨어요. 표준이 아니라 공학용. 여러분 계산기, 윈도우에 있는 계산기예요. 로그라는 개념을 제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잘 수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모르시면 네이버 유튜브 좀 쳐보시면 좋겠고, 여기 보면 상용 로그가 있고 자연 로그가 있어요. 보통 상용 로그가 그 10,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로그 이제 로그 있고, 로그 10에 맞춰가지고 여기 뭐 2승에서 뭐 쭉쭉쭉 해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자연 로그죠. 자연 로그는 사실은 이 로그의 그 오일러 상수라고 하죠. 이 오일러 상수가 2.7 얼마인가? 잠깐만, 여기 쳐보면 여기 보면 2.71 오일러 상수가 지금 딱 나오죠. 이게 2치로 하나 나와요. 있는 것처럼 이 오일러 상수를 준 게 보통 이게 그 자연 로그라고 부르는데, 자연 로그라고 부르죠. 이 자연 로그라고 부르는데,
자연 로고 부르는데, 사회과학 통계에서는 이 상용 로고는 거의 안 쓰고 자연 로고 많이 씁니다. 이 상용 로고랑 자연 로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저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큰 수를, 아주 큰 수를 쓸 때는 이 자연 자연 로고가 상용 로고보다 훨씬 편합니다. 예. 단위가 뭐 몇천 단위, 뭐 몇만 단위 같은 거를 쓸 때는 자연 로고가 상용 로고보다 훨씬 연구자들이 쓰기 편해요. 쓰기 좀 편합니다. 그리고 로고 몇 개 좀 해볼까? 심심한데? 띠딩 뭐 공학용이니까 뭐 10 로그 10 이런거 로그 10 로그 해보면 1이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로그 10. 그러니까 로그의 1승, 그러니까 로그의 1제곱이 10이라는 거죠.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너무 예전에 배웠던 로그라서, 로그에서 너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3 로그는 0.4772. 그러니까 로그의 0.4771승이 이 3이라는 거예요. 예. 모르셔도 돼요. 좀 모르셔도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막 고학용 계산기 나오고 숫자 나오니까 뭐 어렵고 뭐 하시는데, 아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이게 그냥 쉽게 말해서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좀 나중에 보면 미적할 때도 막 쓰고 뭐 하는데, 사실 우리 이런 복잡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만약에 0 자연 로고에 밑에 자연 로고를 치면 입력이 잘못돼요. 그러니까 자연 로고 0은 없어요. 자연 로고 0은 없고,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1 자연 로고가 0이라는 거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1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 이것 때문에요.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만약에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수익이 빵이라고 해요. 한 푼도 안 번다. 그러면 이것을 로그로 이게 로그로 변환을 할 거거든요. 이 분포가 이상하게 돼 있는 막 이런 분포를 로그 변환시켜주면 이렇게 정상 분포에 가깝게 변해요. 근데 이때 이분이 0이라면 이걸 치환할 때 1, 아까 여기서 보였잖아요? 이거 로그가 1을 해야지 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값에 진짜 0이 있다면 로그는 반드시 1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봐요. 다시 한번. 자, 최대한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빈도 분석을 다시 가서 이 차트를 가봅시다. 이렇게 히스토그램 보시면서 하면 되게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자, 이 딱 봐도 뭔가 그래프 이상해요. 딱 봐도 그래프 좀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게 정상 분포라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최소한 뭐 이런 식의 나오거나 뭐 최소한 뭐 이런 식의 나와야 되잖아. 뭐 여기 막 다 지금 엉켜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는 돈 버는 사람은 거의 없고 여기에만 좀 돈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게 좀 노인분들이라서 더 그래요. 노인분들이라서 이 저소득에만 몰려있고 중간소득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보통 소득이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 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현실은 소득이 항상 여기 몰려있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몰려있거나 뭐 여기 조금 있거나, 소득 금액으로 보면 더 심해요. 금액으로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걸 보면 뭐 이재용 뭐 사장님이나 뭐 기업 총수 뭐 여기 뭐 어마어마하잖아. 몇 조 되잖아. 우리는 이렇게 없는데 보통 이런 변수들은 그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가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좀 정상 분포처럼 보이려고 이 치환을 시켜 주는데, 상용 요구를 쓰는 게 아니라 자연 요구를 쓴다. 근데 이때 자연 요구를 쓸 때 여기에 만약에 빵이라면 내가 진짜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볼까?
D6를 D6를 한번 가서 내가 한번 고쳐볼게요.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여기에 컨트롤 F 해서 4 있는 분을 쳐볼게요. 이거 다음 찾기 어딨어? 아이 모르겠다 씨. 그냥 내가 여기 50 있는 분, 여기 있는 부분을 그냥 1번을 제가 그냥 0원이라고 그냥 할게요. 50을 0으로 그냥 꽂힐게요. 그리고 다 뜨고 다시 여기 분석을 가게 돼서 쳐보면, 자 여기 0 뜨죠? 꽂혔으니까 이분 0원이에요 0원 안 벌어 만약에. 근데 이거 로그 치환을 해주면 아까 여기서 봐, 내가 여기서 0원을 자연 로그로 이렇게 바꿔주면 입력이 잘못됐어요.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없다고. 이런 거는 마이너스 인피니티인가 무한으로 떠가지고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 0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아까 어떻게 했죠? 1 플러스 해야지 0이 되는 거잖아. 이때 비로소 0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1이 0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자연 로그는. 수학으로 하면 조금 다르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 내가 바꿔줄 때도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석해서 우리 저번에 했던 변수 계산으로 갈게요. 변수 계산 가서 이게 내가 소득을 이렇게 자연 로그 변환라고 이렇게 치고 숫자를 다시 우클릭해서 좌클릭 누릅니다. 그러면 쭉 가서 D6 있는 얘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우리 그때 산수를 배웠잖아. 산수를 보면 이렇게 산수에서 좌클릭해서 치면 여기 로고가 뜹니다. 내추럴 로그리즘 이렇게 떠요. 자, 그럼 로그리즘을 자로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뜨죠. 그죠? D6 치고 이 떠요. 이렇게 이 먼저 뜨고 여기 물음표에다가 물음표 지우고 D6를 넣는다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돼, 안 돼? 안 돼요. 넣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경고가 뜹니다. 경고. 자연 로그 함수가 인수 0보다 작거나 작습니다. 이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랑 같은 거라고. 0, 로그, 짝, 입력, 아이고. 0. 입력이 잘못됐으면 똑같은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패키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데이터에 0이 있으니, 네 지금 데이터에 이렇게 0이 뻑하게 있으니, 이거 자연 로그 못 바꾼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못 바꿔요. 내가 몇 번이 이야기해. 못 바꿔. 더 이상 로그 묻지 마. 못 바꿔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변수 계산에서 어떻게 해주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왜? 1 로그 해야지 0이 되니까. 1 다시 1 자연 로그 클릭 해야지 0이 되니까. 아시겠죠? 이건 정말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붙여넣기를 할게요. 네, 붙여넣기 하면 다시 뜨죠? 그럼 내가 또 이렇게 할 거야. 소득 자연 로그 변환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이렇게 이거 지우고 클릭 하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주면 짜잔 변환됐어요. 변환됐어. 어디 보자. 쭉 내려서 보면 제일 밑에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어요. 다시 좌클릭 잡고 좌클릭 누른 상태에서 위로 쫙 당기면 위로 올라가서 저는 여 밑에 좀 놔두겠습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다시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빈도 분석 자연 로그 넣었어요. 소득 자연 로그 변환이죠. 취소. 내가 이름은 변환으로 바꿔야 되겠다. 변환 여기서 바꿀게요. 이름이 안 예쁘잖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 제가 또 이름을 바꿔볼게요. 혹시나 틀릴까봐 나중에. 자, 자연 로그 변환 다시 기술 통계 자연 로그 변환 넣고 확인. 짜잔. 자, 일단 봅시다. 173이라는 평균이 갑자기 확 줄어들었어요.
당연합니다. 이게 자연 로그로 바뀌면 큰 수가 굉장히 작은 수로 바뀌어요.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옛날에 수학 보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이런 거 예전에 혹시 배우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개념이에요. 로그가 기본적으로 그 이런 거를 내가 저번에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2 곱하기 8 곱하기 16 하면 얼마예요? 보통 제가 왜 수학 시간 아닌데 이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 곱하기 2 곱하기 8 곱하기 16 하면 256이죠. 계산기가 있으면 되게 편한데 이게 이 로그 개념으로 뜨면 이게 2의 1승이잖아. 2는 2 그러면 2의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니까 2의 3승 정도 돼요. 곱하기예요.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니까 2, 46이죠. 그럼 2의 4승이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로그로 바꿔버리면 로그식으로 바꿔버리면 2의 1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7, 8이죠. 그러면 이거는 2의 8승이란 뜻이에요. 실제 그렇게 나온 거 볼까? 2의 8승을 어떻게 만들지? 내가 수학 이걸 잘 안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나? 2에 놓고 8은 맞죠? 맞네. 이렇게 하네. 맞네. 제가 공학계산기를 저도 문과라서 공학계산 잘 안 쓰는데 똑같죠? 아까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256. 예, 똑같이 256이에요.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이게 훨씬 쉽잖아요. 이게 우리가 인지적으로 되게 쉽게 쓸 수 있잖아요. 로그가 보통 이렇게 하려고 만들어진 영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지금 쉽게 봐도 딱 봐도 여기서 나오는 수의 개념과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 수의 개념이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효과가. 그쵸? 이게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어떤 변환과 같은 건데 비슷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관점에서 이 로그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작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외도도 아까 1.7인데 훨씬 적어졌죠. 훨씬 적어졌어요. 그리고 그래프 보면 더 명확해요. 예. 어때요? 그래프가. 이전에는 원 데이터에서는 막 이렇게 여기서 모여있던 데이터가 이렇게 변환됐어요. 이제 진짜 정상부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다시 볼까요? 여기서부터 1200이 불과 2에서 한 8까지 밖에 안 됐어요. 실제로 볼까? 최대 최소가 여기 보면 최대값이 0에서 6, 여기서 0에서 1000인데 여기서 0에서 6.91 그러니까 1000이 6.91로 바꾼 거예요. 바꾼 거예요. 아까 전에 아까 꼭 전혀 다른 수학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등차 등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로직은 같아요. 논리는 같아요. 이렇게 바뀐다고. 아시겠죠? 예.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에 t-테스트를 아까처럼 다시 한다면 아까 남녀 여자의 소득이 차이가 날까 했을 때 재설정보다는 그대로 써야 되니까 컨트롤 A 해가지고 빼버리시고 여기에 자연 로그 만들어진 거를 여기 넣습니다. 똑같이. 그래서 그냥 D6도 똑같이 넣어볼까요? 한번? D6 여기 있죠? 똑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바꾼 거에서는 평균이 5.4인데 여기는 191에서 130 나오고 유효확률 그죠? 엄청 작아졌죠? 그리고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F17, F4 T값이 6.9 여기는 똑같이 죄송해요. 반대로 이게 유의하니까 밑에 거 봐야 되겠죠? 6.5, 66 여기도 똑같죠? 7.4 똑같이 차이는 나긴 하지만 얘는 이미 가정을 t-테스트 가정을 어긋났기 때문에 정상부표를 안 떼기 때문에 얘를 쓰는 게 훨씬 더 명확하고 깔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걸 쓰는 게 낫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트랜스폼 그러니까 로그 변환된 지수를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F값도 얘는 4가 나오고 얘는 17이 나와요.
F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효확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 일반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변환된 변수를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 에요. 오늘 좀 수업이 굉장히 좀 길어졌는데, 별거 아니에요. 다시, 케이스 뺐죠? 아까 전에? 뺐지. 확인 누르시고. 뭐, 요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얘기하고 싶었고, 다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했고, 요것만 저장하고, 전반적인 내용, 오늘 변수 t테스트 하고, 로그 트랜스퍼 하는 거 좀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요런 거 많이 쓰니까, 아마 다음 시간에는 뭐, 아노바 이야기, 뭐, 이런 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질문 있으면 언제나 카톡이나 이메일 댓글 남겨주시면 LMS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치겠습니다. 안녕.